본격적으로 석시의 시대가 바로 이 9대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박씨 왕조 속에서 석씨, 타레가 즉위한 것처럼 이번에도 석씨 왕조 속에서 이번에는 김씨, 이 미추가 즉위하려고 민심이 왕을 더 좋아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 안정이 됩니다. 오로지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 중심 꿀국사 여러분의 꿀이에요. 자, 이제 다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또 몇 시간 동안 신라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가 고구려 또 백제의 진도를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신라의 진도는 실제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뤘던 고구려 백제보다 거의 한 100년 정도 좀 뒤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좀 공부하는데 약간의 혼동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 시간부터 몇 시간 신라를 다루고 그리고 한동안은 조금 시대를 맞추기 위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 고국 원왕까지 했는데 이번 시간부터 다루게 될 신라의 내용은 고구려로 치면은 19대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때쯤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고구려 20대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 가까이 저위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나 신라에서 몇 대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 이 장수왕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구려에서는 우리가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을 다루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신라에 와서는 지금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또 백제에서도 백제는 이미 전선인기가 다 끝나고 기울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로왕이라든지 이런 왕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만 신라를 좀 다루고 한동안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어느 정도 좀 시대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도를 조정을 할까 합니다. 한참 전에 신라 최초의 김씨왕 미추이사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성군이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미추이사금과 그 형제들의 관계를 조금 파악을 해야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추이사금은 구도갈문왕의 아들이었는데요. 구도갈문왕이 누구냐? 신라 초창기에 타레이사금 시절에 이 마한 부흥군에서 귀순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할지, 이 김할지가 이 당시에 군사를 이끌고 왔었지만 타레이사금이 그를 받아들여서 이 당시에 대보벼슬까지 올랐습니다. 왕의 사위까지 되진 않았었지만 대보벼슬에 올라서 또 김씨의 뿌리를 신라에 내리게 되었죠. 이대로 계속 이제 신라 귀족으로서 자리를 하다가 6세 손이 되는 사람이 바로 구도갈문왕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갈문왕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름이 김구도였는데 나중에 아들이었던 미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갈문왕으로 높여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아들 미추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말구란 아들도 있었고 대서지란 아들도 있었고 아마 그 이외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말구, 대서지 이 아들들이 왜 언급이 됐냐? 바로 이 자식들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신라 지난번 시간까지 석시왕조, 14대 유례, 또 15대 기림, 16대 흐레 이사금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다가 16대 흐레 이사금이 죽고 나서 그 뒤로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후사가 없으면은 왕실은 당연히 난리가 나게 되겠죠. 후계 구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 그 당시 왕실 세력이었던 석시 그리고 이전에 미추이사금이 한번 왕위에 올랐을 만큼 이 당시 김씨 세력이 상당히 커다란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석시 세력과 김씨 세력의 커다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에서 김씨가 승리했고요. 이 당시 김씨를 이끌고 있었던 구도갈문왕의 손자 뇌물마립간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 다툼 끝에 왕위에 오른 뇌물마립간은 이후로 석시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런 복수 내지는 그런 대대적인 제거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신라 왕실을 보면은 먼저 박씨를 한번 볼게요. 박씨에서 석씨로 넘어갔습니다. 아달라 이사금이 석씨 버리우 이사금에게 제거되고 이후로 석씨 왕조가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석씨 왕조가 대를 이어간 이후에도 박씨는 계속해서 왕비를 배출한다든지 또는 귀족으로서 벼슬을 한다든지 그래서 신라 역사에 계속해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왕위를 이었을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계속 그 흔적을 남기게 되고 신라가 통일신라 말기 이제 신라가 거의 망해갈 때쯤 되어서 다시 3명의 박씨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석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석씨는 뇌물마립간이 다시 두 번째 김씨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아예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아예 왕비조차도 배출하지 못하고 벼슬 자리에도 거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1392년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성계는 고려 왕실을 이끌고 있던 왕씨들에 대해서 정말 잔인하리만큼 피해 숙청 작업을 진행했었죠. 왕씨들이 뭐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모조리 잡아다가 바다에 빠뜨리는가 하면은 또는 뭐 불태워서 죽인다든지 또 이 때문에 수많은 왕씨 왕족들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왕씨에다가 이렇게 수액을 붙여서 뭐 전씨 또 이렇게 해서 전씨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옥시로 성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면 오늘날 왕씨 여러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왕씨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조선 초에 이성계의 그런 숙청 작업에 의해서 왕씨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오늘날 왕씨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하죠. 그것처럼 석씨 역시 지금 오늘날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를 보고 있는 석씨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석씨가 오늘날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이 당시에 이 김씨들에게 크게 제거를 당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뇌물마립간, 마립간이라는 칭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립이란 게 그 말뚝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뚝이 뭐냐면은 경복궁 가시면은 근정전 앞에 이렇게 돌 세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돌들이 쭉 세워져서 종 9품부터 정 1품까지 쭉쭉쭉 신하들이 설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말뚝이라고 했는데 그 신라 때는 왕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뚝 중에 가장 우두머리다. 간이라는 게 이 방패간자를 쓰는데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말뚝이다 해서 말뚝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두머리 왕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앞서서 썼던 그런 이사금도 임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뇌물마립간은 지금 가계도를 보고 있는데요. 부인이 보반부인 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엔 이 보반부인 김씨가 앞서서 봤었던 미추왕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뒤 기록들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혈통 조작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백제를 보면은 8대 고이왕이 그랬고 11대 비류왕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이것을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초고왕의 동생이었다 조작을 했고요. 11대 비류왕도 자기가 7대 사반왕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작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다 들통이 나죠. 조사하면 다 나와. 자, 보시면은 이 부인은 분명히 미추왕 딸이 아닙니다. 미추 이사금이 세상을 떠난 게 28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뇌물마립간이 등극한 거는 356년, 무려 70여 년의 세월이 차이가 납니다. 자, 만약에 미추 이사금이 죽었던 그 해에 딸인 이 보반 부인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왕위에 등극했을 때는 최소 72살에 왕비가 됐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뇌물마립간이 무려 46년을 재위합니다. 46년을 재위하는데 뇌물마립간이 죽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자식들이 있지만 보면은 17대고 이 아들이 19대죠. 곧바로 이어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18대는 실성마립간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뇌물마립간이 죽었을 때 이 자식들이 다 어렸다고 합니다. 어려서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식들이 어렸던 얘기는 이 시기에 이 엄마가 임신이 가능한 나이였다는 이야기인데 72살을 등극했을 때고요. 여기다가 남편이 죽었을 때를 플러스하면은 무려 118세가 됩니다. 118세에 임신이 가능해서 어린아이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역시 앞에 백제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뇌물마립간 역시 자신이 찬탈을 해놓고 뭔가 혈통을 조작하기 위해서 내가 미추왕의 사위로서 정당하게 왕위에 올랐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펴는 겁니다.